안녕하세요. 마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두 번째로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과거에 한 8년간 말을 더듬었을 때의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을 더듬었을 때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친구를 따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말을 너무 더듬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해서 그 신기함을 좀 따라하고 또 그 친구를 좀 놀려주려고 제가 따라했던 것이 제가 더 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증상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그 말 더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말더듬 증세가 나올 때 첫 말 막힘이 생기죠.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히게 되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말할 때는 호흡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호흡을 먹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자꾸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말 잘 했다가도 갑자기 말더듬 증상이 생기고 내가 자꾸 의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꾸 말을 할 때 호흡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예 말을 할 때 보면 첫 말이 막히게 되는 거죠. 특히 비읍 발음이라든가 이응 발음이라든가 또 리을 발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주 너무 어려운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말 막힘이 좀 생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하고도 말하는 거를 좀 피하게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나 스스로 이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타나는 2차 증상들이 있었어요. 자,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고개를 숙인다거나 아니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정도까지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군다거나 아니면 손을 친다거나 아니면 발을 구른다거나 뭔가 몸에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몸의 현상들을 빌려서 말을 하려고 하는 저의 의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하는 것보다 몸의 행동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또 과격해지고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도 좀 고치고자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을 더듬으면서 심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첫 말막힘을 통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하니까 자꾸 타인을 자꾸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사람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왠지 모를 저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약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창피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의식을 하는 거죠. 나의 모습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남을 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절대로 이것만큼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반 아이 중에 말을 더듬거나 혹시 대인기피증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절대로 남 앞에서 책을 읽게끔 한다거나 발표를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행동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특히 국어, 사회, 자연, 국사, 도덕 옛날에 이런 시간에는요 거의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하셨던 건지 아니면 미워하셨던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만 되면
번호에 관계없이 저를 읽게끔 많이 했어요. 책을 읽게끔. 그러면 저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시간만 되면. 너무 그 공포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저희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죠.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의 어떤 그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가야 되기에 열심히 갔죠. 그럼 여지없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를 통해서 책을 읽게끔 하셨습니다. 자, 32번 윤병훈 일어나 책 읽자라고 하면 저는 뭐 읽어야 되니까 안 읽으면 혼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을 읽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저희 증상이 첫 말 막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말 막힘을 안 막히게끔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혼자 한 15초 정도를 발발 떨립니다. 이를테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답답하시죠? 말은 안 되고 말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고개가 움직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한 15초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이 먼저 웃습니다. 재밌죠? 앞에 나와서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좀 더 지나면요. 저한테 책 읽는 거를 시킨 선생님들이 또 따라서 웃으세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친구들로 하여금 놀이감이 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도 나를 비웃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미치겠다. 죽고 싶다. 나는 정말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고 안 오게 되고 점점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렇다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그냥 혼자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들이 상당히 많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 5번째인데요. 그 대인기피증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어떤 증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조그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위축되고 내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냥 내 행동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요. 또 심해지니까 이 세상에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라는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들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그죠? 저는 홀로 태어났는데, 근데 세상 부모님을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생활이 많아지고, 또 중요한 거는 성격이요 나빠집니다.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키가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좀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저희 반장하고 옆에 같이 앉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사명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 좀 떠들거나 자세가 안 좋았던 애들 같은 경우에 제 눈안에 다 보였습니다. 이들이, 행동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던 애들은 저는 분해 있으니까 애들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는 저희 학교 앞에는 솔밭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산 출신이거든요. 충남. 그 솔밭에 끌고 가서 때리고 왔습니다. 10분 안에. 자, 빨랐죠. 전 그래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이 분이 풀리고
왜냐면 이 분이라는 게 말을 그동안 못하다 보니까 계속 쌓인 것을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분으로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격하게 욕을 하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밖에 안 나가게 되죠. 사람들과 뭐 안 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말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걱정스러웠던 거는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커서도 이러면 어떡하나,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을까? 친구도 없을 건데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난 어떡하지? 걱정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는 저희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쪼록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소소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도 과거에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또 여러분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런 영상을 촬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말을 좀 더듬고 있나요? 아니면 잘하고 있나요?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노래를 또 가르치고 또 음악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면 저는 말로 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말로 하는 직업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더듬은 어렵지 않습니까? 고치는데. 제가 한 4개월, 5개월 만에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제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하시고 훈련하시면 분명히 말더듬에서 말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